아시죠? 네. 날이 따뜻하게 것 같은데 서로 올라오니까 좀 춥기도 하네요. 돈 많이 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리고 벌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또 뭐 이제 아무튼 뭐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도 이제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자식들이 효도한다라고 생각하신가요? 네. 네. 바뀌었어요. 효행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효행상을 받으려면 일단 부모님이 아파야 돼요.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해드려야 효행상을 탈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진짜 효도는 내가 즐겁고 부모님이 즐거운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 효도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정말 건강하게 잘 살게끔 해주면 효도. 효행상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아파야 효행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고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효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가요? 네. 진짜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진짜 소중하면은 술, 담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누구를 찍을까요? 누구를 딱 찍어서 이야기한 건 아닌데 내 몸은 내가 사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몸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몸은 내가 사는 집.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몸은 집인 거고 이 집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이게 그냥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청소 잘 하시잖아. 네. 그쵸? 예. 날마다 청소하고 그러는데 내가 사는 집은 청소를 거의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무거나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아무거나 집어넣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여기로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여기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막 담배 쪽쪽 빨고 술 막 집어넣고 안 좋은 거 막 집어넣고 이러면 내 영혼의 상태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일단은 건강해야 내 영혼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충만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몸만 건강하고 한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정신적으로 건강한다라고 해서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꺼지니까 배터리가 없네. 그래서 몸, 마음, 영혼 이게 다 건강해야 이제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어서 막 5천만 원짜리 도자기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던지기 놀이 할 수 있어요? 던지기 놀이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냥 뭐 도자기로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던지기 놀이를 할 수 있지만 그 비싼 걸 가지고 던지기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의 소중함을 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 자신한테도 함부로 하고 남한테도 그냥 함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어떤 소중한 가치를 알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하셔서 내 몸 가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싶으시면 낮게 책정하시면 돼요. 안 피려면 높게 책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엄청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웠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끊고 한 달을 끊고 두 달을 끊으니까 뭐 언젠가는 피겠지. 뭐 이게 이렇게 뭐 한 것이 뭐 한두 번이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년을 끊고 3년을 끊고 5년을 끊고 계속 안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부자가 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을 한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해 보니까 내가 담배를 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도 그냥 힘들고 마음도 심란하고 하니까 계속 쪽쪽 빨았는데 이제 내가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버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담배 끊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확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금연 배지 붙이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때 보면 의미가 없는 일이고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가 되면 술도 끊을 수도 있고 담배도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끊는다라는 것은 삶의 동기부여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건강의 어떤 니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이게 건강해야 되는 삶의 의미가 있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정말 뭘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니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날마다 동기부여를 시키는 사람이 날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못하면 건강은 그냥 오늘은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좋은 거 먹고 그런데 내일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제품 먹고 제품씩 하면서 몸에 있는 독소도 좀 빼보자 해독도 하자라고 하는데 하자라고 스타트 시작하는 순간 그냥 일단은 나는 언제부터 할 것인가 달력부터 먼저 보시잖아요. 일단은 스케줄을 먼저 봐야 돼.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쭉 약속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근데 다음 주도 한 이틀 지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오래간만에 본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밥을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 내일은 먹고 내일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해야 되겠다. 근데 항상 신기하게도 내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연락도 안 온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소에 연락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평상시에는 하지. 내가 먹을 때는 연락도 안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거잖아. 나는 없어질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내일이 꼭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제를 살고 내일을 살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일은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작가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를 눈물 나도록 살아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냥 하루 눈 뜨니까 그냥 살고 눈 감으니까 자고 이게 아니라 눈물 나도록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8시간. 8시간 일 하신가요? 예.
8시간 일을 합니다. 그 다음 8시간 잠을 자요. 물론 더 주무신 분도 있겠지만 더 안 주무신 분도 있을 거고 8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잠을 잡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서 이제 나머지가 몇 시간이죠? 8시간. 8시간 남아 있어요. 뭐 하신가요? 놀아요? 8시간씩 놀아요? 진짜 하루에 8시간씩 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8시간이나 열심히 일을 하고 8시간이나 자는데 내가 8시간을 뭐에다 쓰지?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어떻게 보면 버려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하루 중에서 버려버리는 시간이라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좀 하자, 뭐 좀 해라, 뭐 좀 와라 이렇게 하면 별로 할 일이 없는 분이 바쁘다라고 해요. 근데 진짜 바쁘신 분은 시간을 철저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닥 안 바쁜 것 같은데 내가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자고 막 이러는데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맨날 바쁘다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을 하잖아요. 백수가 제일 바쁘다. 그래서 시간 활용을 못하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가 바쁜 이유는 시간 활용을 못하니까 바쁜 거예요. 근데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삶의 균형을 잘 맞춰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은 익숙한 게 좋으세요? 새로운 것이 좋으세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좋으세요? 남자들은 새로운 것이 좋대요. 그래서 진짜 미국의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모든 책 읽을 거리를 싹 다 빼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다 빼버리고 그냥 오로지 몸만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상황에서 그냥 엄청나게 이쁜 연예인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사진 일주일 후에 붙여놓은 사진 옆에다가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이쁜 여자는 안 보고 그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의 그 사진만 일주일 내내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 뭐냐? 남자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남자의 심리가 그렇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부인이 정말 예쁜데 이 남자가 바람 피우는데 나보다 더 이쁜 여자하고 했으면 그나마 내가 용서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튼 못생긴 애하고 바람 폈다가 성질을 내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자주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 여자분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더 호감을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딱 했을 때 남자분들한테는 뭔가를 새로운 것을 이렇게 계속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내 파트너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합니다. 하죠. 그러시잖아요. 예. 귀인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귀인이 쉽게 올까요? 귀인이 나한테 쉽게 오겠냐? 그래서 다 하는 말이 그래요. 그냥 있는 사람을 귀인으로 만들어라. 있는 사람을 귀인으로 만들어야지. 있는 사람을 귀인으로 못 만들면서 귀인이 오기만을 계속 그냥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냥 있을 때 잘하라. 근데 우리는 있을 때 못합니다. 그래서 단골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단골. 이게 피단자 뼈골자거든요. 피단자 뼈골자예요. 그래서 단골은 뭐냐면 나한테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사람이니까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골 손님한테는 잘 못합니다.
여기서 단골한테 이렇게 계속 만났던 어떤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럼 미쳐버려요. 너 잠깐만 기다려라고 그 새로운 사람한테 온갖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기다리라고 해야지. 새로운 사람은 기다리라고 말 못하고 단골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단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제 나한테 단골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싸게 받아도 나한테는 단골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좀 비싸게 팔아도 나한테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단골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그냥 기존에 있는 나한테 잘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몸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는 선택이라고 했거든요. 변화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몸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으실 거예요? 네. 언제? 몰라요. 정해놓지는 않으셨죠? 네. 혹시 난 안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제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 다 죽으실 거예요. 네. 그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영혼. 자, 우리 몸은 우리는 몸하고 마음하고 영혼 얘가 다 같이 그냥 가득 찬 충만된 상태대로 만들려고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은 body고 마음은 마인드, 영혼은 뭐예요? 소울이라고. 소울. 근데 마음하고 영혼하고 왠지 똑같을 것 같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영하고 혼도 따로예요. 영하고 혼도 따로예요. 그래서 그냥 영하고 혼이 뭉쳐져 있으니까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하고 혼도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가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내 집 안에 그냥 같이 머물고 있는 것이지 죽으면 따로 분리가 돼버린다.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영혼의 상태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꼴보기 싫고 그냥 넘어갔던 일도 그냥 트집 잡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포. 근데 세포를 더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더 쪼개면 입자고 입자를 더 쪼개면 원자예요. 원자를 더 쪼개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결론은 이 에너지가 내 몸의 세포를 만들고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내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일단은 에너지가 나한테 어떤 에너지가 오고 또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보내느냐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말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서 나오는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예전에 이제 보면 그 손자 손녀들이 앞에서 막 떠들고 막 달려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그래 이쁘게 보여. 근데 건강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춥다 그래. 바람 분다고. 야 춥다 야. 뛰어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말과 언어는 그래서 상대방의 말하는 거 언어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호흡이 필요하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안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폐입니다. 폐가 호흡을 하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폐가 관여를 하고 있고 호흡을 하는 것이 결론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폐하고 영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은 폐라고 하는 장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은 폐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호는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장기. 간.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환은 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들어보면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 자, 혼의 상태는 그 사람의 간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간은 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눈. 그래서 눈의 문제는 간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눈은 뇌가 튀어나온 것이 눈이에요. 뇌가 튀어나온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독소 물질은 이 뇌의 독소 물질은 어디로 빠져나와요? 눈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저녁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뇌가 해독이 되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눈으로 독소 물질이 빠져나와. 눈곱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뇌가 해독이 됩니다. 그러면 뇌가 해독이 되려면 뇌 해독 물질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글루타치온이 뇌 해독 물질입니다. 뇌를 해독시켜주는 해독 물질. 혹시 글루타치온을 별도로 구입해서 드시는 분? 안 드세요? 홈쇼핑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막 입에다 붙이는 막 글루타치온도 나오고 먹는 글루타치온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자, 원래 글루타치온이 뭐냐면 미백 주사예요. 여러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이게 얼굴 하얗게 만들려고 주사 맞잖아요.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주사로 놔요. 그러면 얼굴이 하얘집니다. 근데 이 글루타치온을 먹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효율성이 그냥 10배 이상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을 주사로 맞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 먹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를 먹는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는 10%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만 제품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을 먹는 것은 내 몸 속에서 그다음 높은 효과를 못 냅니다. 그러면 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원료 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원료 물질, 전구 물질.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잘 드시면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져요. 몸 속에서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따로 비싼 거 사서 드시지 마시라고. 모르니까 사서 먹고 싶은 거예요. 홈쇼핑 원 플러스 원 하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내가 꼭 사야 될 것 같고 더 예뻐진다고 하니까 왠지 또 별도로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단백질이 글루타치온의 전구 물질이고, 두 번째 비타민 B3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비타민 B3가 많이 들어있어요? 베타가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그냥 확 올라오잖아, 드시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 돈 있으면 그냥 이거 더 사서 드세요. 모르면 어떻게 그냥 왠지 막 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뇌는 영양 공급이 또 잘 되어야, 영양 공급을 잘 시켜야 뇌가 건강해지고 별로 눈도 건강해져요. 근데
이 뇌하고 눈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개는 눈과 뇌는 면역의 특공 부위예요. 면역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생기는 문제,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또 뇌에 생기는 모든 뇌에 관련된 질환은 면역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는 면역력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눈과 뇌는 면역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치매 걸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면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울증이 면역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불면증, 면역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에서 생기는 거 면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눈과 뇌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활성산소 때문에. 얘는 활성산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눈과 뇌예요. 또 한 군데가 있어. 남자한테만 있는 고환. 고환도 면역의 특공 부위예요. 그래서 눈, 뇌, 고환 이 세 군데는 면역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상담을 하는데 나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이 있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면역력이 떨어졌어.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우울증, 불면증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역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환, 남자들한테 있는 고환. 고환 아시죠? 예. 여기서 정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없었던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발동을 한다라고 하면 새로 만들어진 정자는 내 몸에 없었던 애가 만들어지니까 이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쪽쪽 얘네들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면역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얘네들은 활성산소. 그래서 눈과 뇌 질환은 항산화제가 필요해요. 항산화제. 그렇죠. 근데 항산화제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얘가 항산화제예요. 얘가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 C, E, 셀레늄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 내 몸에 활성산소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활성산소가 생겨요. 근데 오늘 스트레스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 온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까? 아씨 날씨도 좋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짜증나네. 하면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누구만 문제일까요? 본인만 문제야. 본인만 문제잖아. 누가 뭐 오라고 했까? 근데 끌려왔든 그냥 왔든 온 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잖아. 그러면 이왕 끌려와서 아니면 그냥 내가 선택해서 왔지만 그렇게 온 것 자체는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정말 변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냥 시간만 때우는 정도로 해서는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많이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향이, 성격이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요. 그 성격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까? 네. 아, 그래 안 바뀔 것 같아요. 제품 많이 먹으면 바뀔 건데. 자, A형, B형, AB형 이렇게 O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A형이 32%예요. 좀 많은 편이거든요. 혹시 A형이신 분? A형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A형이신 분 대답하지 마시고 대장님은 A형이 아니신 분들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더럽습니까? 혹시 무슨 얘기세요? 오형이요. O형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지랄 같죠. 지랄 같아요. O형 27%. A형을
A형을 소시지라 해요. 소시지. 소시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약간 소심한 성향이 있다. 세심하고 좀 지랄 같은 부분도 있어요. B형 30%. B형이신 분? B형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까다로워요. 지명대로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약간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아니 B형이. 그리고 지랄 같아. 자 A병이신 분. A병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A병이 11%. 맞네 그래도. 네, 많아요. 근데 전 세계 인구의 A병이 1%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의 인구로 A병이 1%인데 우리나라는 11%. 좀 많은 거잖아요. 네, 지랄. 지지지. 쓰리지. 자, O형은 27%. 단순 무식 지랄.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단무지. O형은 단무지. 근데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아버지가 O형이고 엄마가 A형한테서 나오는 A형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O형, 엄마 O형한테서 나오는 O형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잖아요. 네. A형, O형한테서 나오는 A형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O형이어도 그러니까 O형이어도 그러니까 A형이어도 부모가 O형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A형, 엄마가 O형한테서 나온 A형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A형이라고 해도 엄마 아빠의 O형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O형이라고 해서 다 단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일단은. 그러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따져보니까 128개가 나오는 거예요. 128개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걸로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A형, B형, AB형은 냉체질입니다. 몸 좀 차갑다라고 보시면 돼요. O형은 열이에요. 열성이라고. 그냥 우럭부럭 하는 거예요. 그냥 욱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음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A형, B형, A병이 여기 다 보면 돼. 73%예요. 73%잖아. 그쵸? 근데 이 73%가 이 27% O형을 못 당해요. 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면 못 이긴다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식당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A형한테 뭐 먹을래? 그러면 A형 아무거나, B형 아무거나, AB형 아무거나, O형 비빔밥 이러잖아요. 그럼 다 비빔밥 먹어요. 근데 A형이 된장찌개를 시킨 거예요. B형이 김치찌개를 시키고 근데 O형이 이걸 안 먹고 싶고 비빔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O형이 통일하자 그래. 다 따로따로 시키면 늦게 나오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다 비빔밥 먹게 만들어버려. O형이 그래. 그러니까 먹는 것은 O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근데 이 겨울에 식당 가면은 따뜻한 물 줘요? 찬물 줘요? 따뜻한 물 줍니까? 찬물을 주는데 보통. 그냥 딱 그냥 물 나오면 냉장고에서 찬물 끓여서 놔둡니다. 따뜻한 물 좀 갖다 주라고 해야 갖다 주지. 근데 O형한테는 괜찮아. 그것도 찬물도. 근데 식당 아줌마도 O형한테 당할까봐 일단 찬물부터 갖다 줘. 무식하니까. 단순하고. 근데 또 A형, B형, AB형은 따뜻한 주라고 말도 잘 못해.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 그래서 이 성향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냉체질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음체질이에요. 냉체질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따뜻한 걸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목구멍에서만 찬 걸 요구해요.
목구멍만, 여기만, 그리고 몸 속은 다 찬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이 막 나면 찬물을 먹고 싶을 거잖아요. 찬물을 먹고 싶어서 찬물을 먹으면 여기만 시원해서 좋은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다 그냥 딱 수축이 돼버려요. 안 움직여버린다. 그러면 다시 열을 발생을 시켜서 움직이도록 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항상 실온에 있는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찬물을 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찬물을 바로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찬물을 계속해서 장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폐암 걸립니다. 한번 해보실 분 해보셔도 돼요. 진짜 걸리가 안 걸리니까 해보셔도 돼. 담배를 피워서만 폐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자분들은 담배 안 피우는데도 폐암 걸리잖아. 그쵸?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요리를 하면서 나오는 연기, 그 다음에 가스, 불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계속 코로 흡입하면서 폐암이 걸리는 거예요. 내 주위에 담배 핀 사람이 많이 있어서 폐암에 걸린 게 아니라 주방에서 요리를 많이 하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담배 안 피우는데 왜 폐암 걸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암 안 걸리신 분도 있어요. 술을 그렇게 드셔도 간암 안 걸리신 분도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그걸로 인해서 간에는 암 안 걸리는데 다른 데 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술은 간암이고 담배는 폐암이다라고 딱 규정 지시면 안 된다고. 담배를 피워서 폐암은 안 걸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간암 걸릴 수도 있고 췌장암 걸릴 수도 있고 대장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연관 지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 술을 안 먹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간은 괜찮아. 이렇게 해서 간암은 안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놓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 그걸로 인해서 폐암 걸릴 수도 있고 췌장암 걸릴 수도 있고 대장암 걸릴 수도 있고 위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알코올은 간에서 흡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알코올과 당분만 어디에서 흡수를 시키냐면 위에서 흡수를 시켜요. 위에서.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위벽이 있을 거잖아요. 알코올과 당분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위벽이 두꺼운 사람들이 술을 잘 마셔요. 위벽이 얇은 사람들은 술을 많이 못 마십니다. 다음날 숙취 해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간이고 다음날 아침에 숙취 해소가 잘 되는 것은 간이고 오늘 술 많이 마시느냐 못 마시느냐는 위예요. 그러니까 위벽이 두꺼우면 많이 마실 수 있다. 다 이제 위벽으로 알코올이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더 마시면 어떡해요? 얘가 막 찰랑찰랑 해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찰랑찰랑 막 밑으로 안 내려버립니다. 여기서 찰랑찰랑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너무 힘드니까 어떡해? 구토시켜버려. 토하게끔 만들어버린다. 그럼 이제 토했으니까 또 먹어야지 하고 또 드시는 분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때 보면은 미친 짓이죠. 그때 보면 그렇게까지 먹는 것 자체가. 그러면 토해버리면 식도는 약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 많은 적당하게만 드셔야지 많은 양을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자기가 품고 있다 보니까 잘 발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냉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에너지 대사가 확 안 일어나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항산화제 어디에가 많이 있어요? 커피요. 커피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커피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커피가 그닥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요. 예.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마신다고. 스타벅스 가면은 다 시켜서 먹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커피가 안 좋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냥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를 찾아서 가는 거죠. 스타벅스 가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커피는 콩이잖아요. 예. 원두잖아, 원두. 근데 유독 유일하게 음식들 중에서 유독 태워서 딱 먹는 것이 커피예요. 그래서 태우지 않고 먹으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데 태워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피가 안 좋은 것은 태워버려서 그닥 안 좋은 거고, 태우지 않는 커피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콩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콩은 자, 콩과 식물만 콩과 식물, 자 얘네들 콩과 식물만 뿌리에가 뿌리호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콩의 뿌리를, 콩나무의 뿌리를 보면 이게 혹이 달려 있다니까. 보신 분들은 콩을 이제 다 수확하고 딱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이 달려 있어요. 이게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해요. 혹 박테리아인데 얘가 땅에 있는 질소를 흡착을 시켜요. 질소. 땅에 있는 질소를 이 뿌리혹 박테리아만 흡착을 시켜요. 그러면 질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관을 폭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좁아져 있는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질소가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콩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질소를 흡착을 시켜서 있으니까 얘가 와서 콩에만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가 돼. 산화질소가 돼가지고 이 산화질소가 좁아져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장시켜주는 역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된장, 청국장, 또 콩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이 콩에는 뭐예요? 콩에는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 이러한 이게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이러한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먹어도 되잖아. 여성화가 되어야 돼요. 여성화가 안 되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여성화를 되게끔 해야 된다고, 얌전해지도록. 그래서 가다 놓고 콩밥을 먹이잖아. 가다 놓고 콩밥을 먹인 이유가 좀 얌전해지라고 콩밥을 먹이는 거예요. 다 살고 나오면은 뭘 먹여요? 두부 먹이잖아. 좀 얌전해져라 좀 이렇게. 그리고 콩밥도 먹이고 그냥 두부 사다가 기다렸다가 그냥 쳐 먹이고 막 이러잖아. 근데 애들이 콩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요. 얘들은 안 좋아해. 얘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니까요. 아, 콩 먹으면 내가 얌전해지겠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뛰어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콩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동맥의 혈관이 좁아지지 않고, 모세혈관이 좁아지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이 파괴되지 않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그냥 살아도 7년 더 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호르몬.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도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도 얌전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산다.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조폭 같은 여자분들 있잖아요. 오래 못 살아. 남자들 중에서도 여성성이 강한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너무 남성성이 강하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도 여성성이 강한 사람은 오래 살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조폭 같은 여자분들은 오래 못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폭 같은 여자분들 보시면 꼭 말씀해 드리세요. 오래 못 사시겠네요. 얌전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로 역할을 해줍니다. 커피 이 콩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어떻게 에너지 대사가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가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항산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다고 해서 막 주구장창 막 먹을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커피도 좋은 커피를 드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마케팅 신문에 건강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나올 건데 커피는 건강식품이다라고 해서 칼럼 기고를 해놨어요. 휴탁바이오를 위해 이런.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정말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커피에 대해서 커피는 건강식품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고를 해서 이제 보내놨는데 그래서 잘 알면 우리가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 걸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숨을 쉬는 동안 산소로서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앨 수 항산화제만 가지고 활성산소, 스트레스 얘만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감사해라 그랬어요. 그냥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해. 모든 상황에 우리가 자 눈이 2개, 귀가 2개, 콧구멍 2개, 손 2개, 발 2개, 2개씩 있는 것들이 있고 2개씩 있는 것들은 2개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있는 것은 하나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2개 있는 것이 2개 역할을 못하면 문제고 하나만 있는 것이 또 2개 역할을 하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2개씩 있는 것이 눈, 코, 콧구멍, 눈구멍, 귓구멍 그 다음에 팔 2개, 다리 2개잖아요. 얘네들은 2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계가 있는 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이라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 4개잖아. 그쵸? 내가 보고 듣는 것이 4개. 근데 입은 그래도 1개야. 그러면 듣고 보고 한 것이 4개라고 하면은 입 벌리는 것을 얼마만큼 해야 돼요? 4분의 1만 해야 돼. 4분의 1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개 하면은 입으로 하는 것이 한 10개는 돼버리잖아. 내 생각으로만 또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져 버리고 쓸데없는. 그래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입이에요. 입만 꿰매버리면 문제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음식으로 먹는 것의 문제, 하는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 이 2가지만 정말 잘 지키면 크게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심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도 없고 또 내 몸의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일어날 것도 없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입 벌리고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입에다가 왜 자크를 안 만들어 놨을까? 좀 자크 딱 해놓고 열쇠를 채워놔버리면 좀 오래 살 수도 있었을 건데.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걸 최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듣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listen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듣다, 이게 경청하는 거.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S I 여기 L T E N E N T 이구나. S I L E N T. silent. 침묵.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경청하고 침묵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어 배치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입을 많이 안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청하는 거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을 많이 안 쓰면, 진짜로 입을 많이 안 쓰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잘 절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일단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가장 기본의 에너지, 여기서부터 내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누군가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귀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귀인이 되면 되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귀인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나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올 수도 없고, 내가 에너지가 안 좋은데 어떻게 에너지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에너지 좋은 사람한테 가야지. 어떤 에너지 정말로 좋은 사람, 사업을 정말로 잘할 만한 사람이 나한테 안 오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걸 못 담고 있으면 절대 안 올 거잖아요. 나를 포용할 수 있는 이 두 팔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두 팔이. 그래서 에너지를 좋게끔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에너지는 여러분들 E는 MC의 제곱, 이거 알고 계시죠? 선생님 처음 본 겁니까? 아인슈타인. 자, 에너지. 자, 에너지를 많이 내려면 내 몸 속에 있는 질량,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올라가려면요, 질량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적어야 돼요. 질량이 적어야 빛의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질량으로 꽉 차 있으면 빛이 어떻게 가는 속도가 더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려면 내 몸속에 질량이 없어야 돼요. 내 몸속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에서 에너지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몸속에다가 뭔가를 많이 잡고 있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 다 빼내시라고. 그래서 질량으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똥. 그 다음 두 번째 지방. 그 다음에 독소. 자, 얘네들이 내 몸에 질량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 레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많아야 돼요. 너무 꽉 차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빈 공간이 없고 꽉 차 있으면 무게가 무겁잖아요. 내 몸이 무겁고 몸에 빈 공간이 없으면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항상 몸에 너무 힘을 주고 있으면 의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 뚱뚱해요. 다 뚱뚱하고 다 많이 먹어. 그리고 항상 손에 먹을 것이 들려있어요. 그러면 다 또라이야. 이게 그냥 딱 매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식탐을 없애야 돼요. 식탐을 없애야 돼. 내가 이걸 조절 못하면 반드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잘 배출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배출 못 시켜서 나타나는 병이 파킨슨병이에요. 파킨슨병. 그 파킨슨병은 파킨슨병 있는 분들 다 보세요. 다 변비 환자들이에요. 똥 못 싸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동글동글한 똥만 싸고 그냥 며칠을 똥을 못 싸.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파킨슨병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요. 사랑을 주는 것도 못하고 받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 괜찮아요 막 이러시잖아요. 적어서 그러세요. 아니 괜찮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그러지 않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다. 그냥 아무리 작은 것도 주면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주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가격을 떠나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요즘 애들한테 돈 5,000원 주면 받아 안 받아요? 성질을 내서 1,000원짜리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에 지나가다가 10원짜리 100원짜리 떨어졌으면 애들이 줄까요? 안 주세요. 안 주어요. 안 죽는다고. 근데 그것도 그게 내 눈에 보인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풍요의 불을 준 거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풍요의 불을 준 거라니까. 10원짜리여도 그러면 감사함으로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찮으니까 내 양이 안 차니까 그냥 버려버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아 그래요? 많이 받고 계세요? 네. 다행이시네요. 근데 다른 사람 못 받을까? 받아요. 아 받아요? 그럼 이미 복은 다 줬어요. 이미 복은 다 줬다고. 근데 그 복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자, 힌두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새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줬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줬어요. 모든 새들한테. 그런데 둥지에 그 먹이를 던져주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받으면 되는데 안 움직이면서 받아 먹으려고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둥지까지 먹이를 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다 줘놨으니까 니네들이 취해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 복은 다 줬어요. 그러면 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왜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지. 내 몸이 건강하고 좋아지려면 내가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좋아지기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지방이 많으면,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배가 이렇게 나오면 목이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뒷목에 목살이 많이 생겨요. 목이 이렇게 여기 목살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뭐하냐? 푹 맞아. 푹 맞는다. 그러니까 목이 짧으면 짧을수록 푹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배가 나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푹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목이 짧으면 이 목에서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목을 통해서 다 오장육부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살이 쪄 있으면 안 돼요. 날씬한 사람들은 다 목이 길어요. 목이 이렇게 생겼는데 몸매가 엄청 날씬한 사람 보셨어요? 지나가는데 엄청 날씬하고 이쁜데 목이 이래. 근데 몸매가 엄청 날씬해.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옛날에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성교육을 시켜주는 게 목을 또 그냥 잡아서 올려주는 것이 목이 길어야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짧으면 푹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나가시다가 그러신 분들 보시면 꼭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세요. 푹 맞으시겠어요? 그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 먹고 해독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소가 우리 몸의 모든 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의 원인은 독 때문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 음식의 독이든 또 다른 사람한테 받는 말의 독이든 그러니까 나도 독을 품어낼 수 있잖아.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독사를 잡아먹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독사를 누가 잡아먹을 것 같아요? 독수리. 아 맞아 독수리. 독수리, 독사, 뱀말. 뱀 중에서 독이 엄청나게 많은 독사. 독사를 잡아먹는 애는요 독이 하나도 없는 구렁이가 잡아먹어요. 구렁이가 잡아먹어요. 구렁이는 독이 없어요. 근데 독이 하나도 없는 이 구렁이가 사람을 죽이는 동물을 죽이는 독사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구렁이처럼 그냥 어떻게 해요? 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제일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제일 높이 있는 포식자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구렁이 제일 낮은 데 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이 포식자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애가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낮은 위치에 있는 거야. 내려놓고 아무것도 그냥 내가 막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병 생기는 것도 욕심이에요. 병도 욕심이라. 그래서 병을 사람한테 주는 이유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겸손해지라고 병을 주는 거예요. 병이 걸려야 사람들이 깨닫고 그때서야 알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 몸속에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근데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집에를 한번 가보시면 집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쓰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쓰레기 버려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사람들이 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떤 누군가가 나도 살 좀 빼고 내가 몸도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해야 되냐면 집 청소부터 하라고 하세요. 집 청소부터 하고 집에 쓸모없는 거 한 1년, 2년 이상 한 번도 손이 가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고 하세요. 그런 마음의 상태부터 해야 몸이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그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내 몸에도 그렇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병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진짜 집에서도 그걸 없애볼 수 있는 방법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내 몸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일주일 그냥 음식 드시지 마시고 그냥 해독합시다라고 하면 다 그냥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못해요. 굶어서 뒤져버리겠다 이런 말만 해요. 나 굶으라고 이런 말만 하고 있다. 누가 굶으라고 했어요? 단백질도 먹고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도 공급시켜주고
찌꺼기만 안 넣어준다라는데 그게 굶는 거예요? 아니잖아. 엄청나게 청정의 음식만 내 몸에 넣어주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제품만 먹는 것은 찌꺼기가 없는 청정의 음식만 내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굶으라고 쓰레기로 넣어주는 것이 쓰레기로 넣어줘서 채우는 것이 좋은 건 아닌 거잖아.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쓰레기로 피자로 치킨으로 아이스크림으로 채워 넣어주는 것이 내 몸이 건강할 거라고 잘못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TV에 간혹다 보면 이렇게 온갖 집안에다가 쓰레기만 모아놓고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못 치워내 본인이 못 치워내.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비워내셔야 돼요. 무조건 네. 비워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비우기 연습. 젊어지고 싶으면 굶어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젊어지고 싶으면 젊어지고 건강하려면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젊어지고 건강하고 싶으면 굶어라. 그래서 그냥 굶으라고 하니까는 막 기아 상태가 되도록 굶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정말로 최적의 영양 공급시켜주면서 빈 공간을 많이 확보시켜주는 거 이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에너지의 잘못으로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말, 언어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먹을 때도 이게 내 몸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 살면요 치유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고통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고통받으면서 그냥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치유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유의 길로 갈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치유. 말로만? 그래서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치유가 되겠다라고 치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막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치유가 될 것이라고 믿고 내 몸이 치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일단은 첫 번째는 치유가 될 것이라고 믿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삶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삶의 의미를 찾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치유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알파 베타 단백질 그다음 커피 이거 누르타 이거 먹으면서 그냥 내가 치유가 될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만 하시라고 그냥 그렇지 않고 뭘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은 아무 생각이 없고 날마다 먹으면서 내가 지금 세 통째 먹고 있는데 왜 몸이 안 바뀌고 왜 안 좋아지고 막 더 아픈 것 같고 내가 미치겠네 진짜 내가 지금까지 돈 얼마를 쓰고 있는데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자연의 이걸로 내 몸이 치유가 될 거라고 믿고 정말로 내가 즐겁게 사는 이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으실 거예요. 노화가 안 되더라도 죽어야 된다고. 아니 그냥 노화가 안 되더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있으면 자식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내 이 젊음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생을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찾고 잘 살다가 그냥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화가 지연이 되니까 무조건 사망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야.
100을 살든 150을 살든 200을 살든 500을 살든 노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만큼 살다가 어차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팩트는요 없어진다. 그거 팩트예요. 이것도 용어를 하지 못한다니까. 이것도 모든 형체가 있는 것은 다 소멸한다. 형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신기하게도 집도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망가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몸도 내 몸 안에 내가 망가지면 내 몸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허물어가는 집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신기하게도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유리창 누가 깨지도 않았는데 그냥 깨져버리고. 그래서 내 몸이 잘 유지가 되려면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잘 거주하고 있어야 내 몸이 노화가 안 되고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넣어주시고 안 좋은 거 넣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빼내세요. 바다가 정화가 되려면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부는 이유는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불어요.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독소도 빠져나오려면 태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 태풍이 부는 것이 호전반응이에요. 호전반응입니다. 우리가 명현반응이라고 하는 호전반응은 몸속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쓰레기 밖으로 빼내는 태풍입니다. 그럼 몸속에 쓰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호전반응은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약을 먹어버리면 절대 어때? 쓰레기 배출 안 돼.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감당해내야 돼.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내 몸에 안 좋은 쓰레기들 너무 쌓아놨으니까 이걸 그냥 정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내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은 체온이 상승하면 해야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체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호전 반응 안 일어나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근데 암 환자는 다 35도, 35.5도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체온이 36.5도로 올라가면 몸 속의 온도는 39도로 올라가요. 여기 우리 몸 속의 온도는 39도에서 39.6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암세포는 전멸을 합니다. 암세포가 전멸을 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반응이. 그래서 반응이 발진이 일어나고 발열이 나타나고 어지럼증도 나타나고 가려움증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긴 게 아니라 변비 증상이 나타나요. 설사도 나타나고 여자분들은 하혈을 하기도 하고 감기 증상이 나타나. 감기 걸린 것처럼 계속 장기침을 하는 감기 증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한 막 추워 몸살 난 것처럼 오한 이러한 증상도 나타나. 그래서 그 다음에 통증 아픈 데가 더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두통도 일어나. 머리가 막 깨질 정도로 막 아파.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요통 허리가 끊어져 버릴 것 같아. 무릎 안 좋은 사람 무릎이 다 아파. 그래서 못 걸어간다고. 못 걸어갈 것처럼 아파.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호전 반응 딱 멈춰버려. 반응 멈춰버린다. 내 몸이 좋아진 치유 반응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변비 증상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똥 잘 누는 약 먹어버리면 내 몸이 좋아지는 반응은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걸 온전하게 그냥 내 몸이 좋아지려면 감당해내야지 돼. 그래서 항상 무조건 이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인지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딱 올라오잖아요.
제품 드시면 공복에 드시면 네. 그러죠? 네. 그걸 못 느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다 느껴보셨어요? 그 올라오는 기전이 뭘까요? 왜 올라올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혈관 확장. 그리고 다른 회사의 제품도 그거 누르면 그냥 온도가 올라갈까요? 왜 빨갛게 올라오고 음식을 먹고 먹으면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공복에 먹을 때만 빨갛게 올라오고 음식을 먹고 있으면 안 올라오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안 올라간다는 것은 체온이 안 올라간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쵸?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딱 따지면.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식을 하면 체온은 무조건 떨어져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과식을 하면 체온은 떨어져요. 그래서 배부르다라고 하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리고 배부르다라고 하면 장수연자도 스위치가 안 켜져. 그래서 배고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배고픔 상황에서 먹었을 때 체온도 빨리 올라가고 왜 빨갛게 올라오는가 그건 제가 다음에 오면 알려드릴게요. 오늘 막 하면 다음에 제가 올 때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이 빨갛게 올라오는 내 몸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러한 또 호전 반응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당연한 순리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섭리를 내가 약으로 어떻게 거슬려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걸 먹고 내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으셔야 돼. 그냥 믿고 먹으면서 정말 즐겁게 사셔야 몸이 빨리 좋아지는 것이지 계속 먹으면서 오늘은 왜 이래? 오늘은 안 올라와. 오늘은 5스푼 먹었는데도 안 올라와. 오늘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성질나. 오늘은 설사해. 이렇게 막 사사건건 반응을 하는 사람은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몸에 대해서 알고 듣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몸 관리를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상황에서 몸 관리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한 사람을 한 사람씩 코칭 해주려면 살겠어요? 못 살지. 내가 진짜 건강하게 살려고 왔는데 그 사람 코치해주다가 내가 안 걸리겠다. 그 사람 때문에 암도 없었던 내가 암 걸려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건강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반건강. 반건강에서 질병으로 가는 것이고 그냥 건강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건강이 있는 사람을 건강한 채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을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돌아버려.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내가 그냥 부담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살 빼고자 하는 사람은 살 빼주고 몸 좀 안 좋은 사람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그냥 암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는데 이리 와봐 내가 해줄게. 이러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본인이 스스로 와가지고 스스로 내가 몸 관리 한번 이 제품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자리에 올라와서 들을 수 있을 것까지는 그냥 이렇게 정보를 그냥 공유해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절대 막 이걸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네트워크 회사를 쭉 해서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뽑아봤어요.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회사가 왜 그런가를.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10년, 20년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는 회사를 뽑았다.
뽑아가지고 왜 그런가를 심하게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 환자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맞아요. 환자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그 선에서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품하고 상관이 없이 돌멩이 갖다 줘도 팔아요. 돌멩이 갖다 줘도 팔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또 못 팔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그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보려고 노력하시고 또 시켜보려고 노력하시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한테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왜 얘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어떨 땐 안 올라오고 또 그냥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나는 안 올라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호전 반응의 메커니즘, 그리고 호전 반응이 너무 힘든데 그냥 무조건 버티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네가 한번 당해볼래?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단축시켜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막 2주, 3주, 한 달 이렇게 가버리면 누가 이겨내겠어요. 태풍도 웬만큼 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안에 쓰레기가 많으면 부패가 일어나니까 열이 발생돼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도 쓰레기가 많으니까 바다 온도가 상승해서 태풍이 부는 거잖아요. 겨울에는 태풍 안 불잖아요. 혹시 1월달에 2월달에 태풍 분다라고 하던가요? 1월달에 태풍 안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속에서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음 시간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제품 먹고 많이 쓰려서 속이 네. 그럴 경우에 네. 다들 어떻게 제품이 속 쓰린 것은 네. 제품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데 또 어떻게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자, 위는 pH가 1.5에서 1.0이에요. 위산의 농도가. 그러니까 아주 강산성입니다. 위산이 강산성이에요. 근데 이제 위가 안 좋고 막 속쓰리다고 하면 병원에 가면 젤포스 처방해주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우유나 유제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들,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류, 얘네들을 많이 음식으로 섭취했던 분들은 위에 pH가 1.5에서 2.0이 안 돼요. 그래서 2.5, 3.0, 3.5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자, 이 상황 한 3.0, 3.5 위에 pH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연의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이 이렇게 정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산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산도가 내 몸에서 자연치유가 일어나니까 pH를 떨어뜨릴 거잖아요. 떨어뜨리니까 내가 속쓰림을 느끼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짜게 먹는 사람은 좀 짜게 먹어도 괜찮은데 전혀 짜게 안 먹는 사람은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 짜게 느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pH가 지금 안 맞아서 비정상인 것을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맞춰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 속 쓰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먹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따뜻한 물을 계속 드시면서 좀 그냥 달래주셔야 돼요. 뭐 된장국을 먹으라고 하든 생강차를 먹으면서 생강차나 된장국을 먹고 제품 타서 먹어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가 이렇게 있고 밑에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 자, 대장 있고 소장이 이렇게 있어요. 소장하고 대장하고 막아주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영양분이 다 흡수가 되고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 대장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있어요. 그게 똥이잖아, 똥.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균도 이제 안 좋은 균도 많고 좋은 균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역류하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문이 있다고. 이 문을 남문이라고 해요. 자, 여기 식도. 식도하고 위하고 우리가 꿀꺽하고 딱 하면 여기를 딱 막아줘. 역류하지 못하게끔. 역류해버리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 이러잖아요. 얘를 분문이라 하고. 자, 여기 12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또 문이 있어요. 여기 위 끝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문. 여기도 음식물이 바로 못 내려가면 딱 잡아줘요. 그래서 막 죽으로 만들어서 다 만들면 소장으로 내려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유문.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먼저 입부터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문, 입술 순자의 문. 그래서 문이 이렇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위에 pH가 1.5에서 2.0이어야 되는데 1.5에서 2.0일 때 이 문이 안 열립니다. 위에 pH 1.5에서 2.0이었을 때 소장하고 대장에서 딱 막아준 이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얘가 3.0, 3.5이 되잖아요. 이 문이 열려버리면 여기 있는 균이 소장으로 넘어와 버려요. 그래서 소장에 암이 생긴다. 옛날에는 소장암 생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소장암 주위에 소장암 돌아가신 분 있어요? 요즘에서야 생긴 거예요. 심장에 암 없고 소장에 암이 없었는데 요즘에서야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음식물 잘못 먹어갖고 위에 pH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려가지고 소장에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장암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위에 pH가 1.5에서 2.0이 만들어지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이제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속쓰림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속쓰리니까 안 먹을래 이게 아니라 그걸 안 쓰리게끔 물이라든가 된장국물이나 생강차라든가 따뜻한 거 먹으면서 달래가면서 그 다음에는 먹어도 속쓰리지 않도록 내 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속쓰리니까 나 안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좋아지지는 않죠. 절대로. 그래서 진짜 소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pH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러한 음식을 상관을 하셔야 돼요. 절대 우유 드시면 안 돼요. 우유나 유제품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리는 율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소가 새끼로 태어나면 50kg거든요. 근데 얘를 몇 킬로까지 만들어요? 500kg까지 만들어요. 500kg까지 만들기 위한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해봐야 100kg잖아. 우리는 안 그래요? 사람은 많이 커야 100kg예요. 100kg 나가야 돼. 100kg 나가면 안 되지만 한 80kg 정도까지 성장을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호르몬이 엄마 모유에 들어있어요. 근데 모유를 끊고 소우유를 먹다 보니까 어떡해요?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호르몬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지만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도 같이 빨라져서 어린 나이에 암이 걸려버린다니까요. 얘 때문에. 근데 얘를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날마다 먹여버리고 있어요. 절대 안 되니까요. 먹여라고 TV에서 그렇죠. 이게 너무나 그런 마케팅 로비에 의해서 그렇게 막 하는데 우리가 알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냥 광고가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안 먹어야 될 거예요. 특히 유방암이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암 걸리시면 제일 많이 먹는 게 상황버섯이거든요. 근데 상황버섯이 진짜 이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상황버섯이. 근데 여러분들 상황버섯을 주전자에 끓여서 먹으면 그 버섯류가 물에 나올 것 같아요. 버섯 이게 나무에다가 균주 심어가지고 상황버섯 생긴 거잖아요. 상황버섯 톱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잘라요. 못 자른다고. 그러니까 나무 여기 밑에만 잘라.
나뭇가지 쭉 돼. 그래가지고 이를 준데 넣고 그냥 막 우려내. 여기서는 상황버스 우려 나오지 않아. 그렇게 끓여가지고는 뭐가 우려 나오겠어요? 나무. 이 나무 우린물을 먹고 있는 거라고. 집에서 주전자에다 상황버스 넣고 끓여서 막 먹잖아요. 이 나무 우려 나온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근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상황버섯을 생각하고 착각하고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버섯에 10배 효과를 내는 게 있어요. 10배. 상황버섯에 10배 효과를 내는 게 있다고. 다음 시간에. 다음에 꼭 저 이거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10배 만드는 게 뭐냐면 마늘 껍질이에요. 마늘 껍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늘 껍질을 안 드시잖아요. 다 버리고 알맹이만 먹잖아요. 알맹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마늘 껍질입니다. 마늘 껍질 버리지 마시고 네. 모았다가 그냥 씻어가지고 끓여서 그 물을 하루에 차로 그냥 한두 잔씩. 그래서 커피 타서 드실 때도 그 마늘 껍질 끓인 물에다가 커피 하나 넣어가지고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한두 잔. 그리고 마늘 이 끓인 물로 육수로 음식을 할 때 내가지고 마시면 제일 많은 효과를 보는 게 유방암 95%, 유방암 억제 95%. 그 다음에 모든 암의 억제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70%다 8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면 이게 진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마늘 껍질은 다 버리고 안에 것만 먹고 있어요. 양파도 양파 안에 하얀 것보다 껍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마늘 껍질을 정말 잘 활용 한번 해보셔. 그러면 안 죽어요.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다른 분들 만나시면 제품 이야기만 하면은 막 거부감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면 이제 관심이 생기잖아요. 당신은 뭐 먹길래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그러면 나 알파베타 프로테인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한테 믿음을 주고 그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떡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처음부터 맨 제품 이야기만 하면 다음부터 전화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많이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잘 보내시고 다음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아니 처음인데 그래요. 오늘 무슨 하셨는데? 재밌죠? 재밌잖아. 아니, 부장님이 안 꺼주셨어. 안 꺼줬어.